안녕하세요. 공설팅입니다. 오늘은 현대로템 자소서를 분석하겠습니다. 총 5문항인데 그중 특히 중요한 문항이 있어요. 그리고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포인트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자소서 분석에 앞서 우리는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에 대해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라이브 강의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채용 시장이 많이 축소되었어요. 근데 현대로템은 채용 인원이 전혀 줄지 않고 각 직무별로 넉넉히 뽑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나요? 이런 기업 분석을 먼저 하셔야 지원 동기를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최근 국가 간 전쟁이 심화되면서 방산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현대로템은 올해 상반기에만 주가가 300%나 상승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공채 시즌이 8월 말부터 시작하는데 각 산업별, 기업별로 이런 특징을 미리 살펴보셔야 돼요. 경제지표를 통해서 하반기 산업 전망을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정보들은 유튜브에서 다루기엔 너무 디테일해서 라이브 강의에서만 설명드리고 있어요. 카카오톡 채널 공설팅을 추가하시면 매월 한두 차례 진행하는 라이브 강의 일정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꼭 추가해서 정보 얻어가세요. 이렇게 기업 특징을 살펴봤다면 그 다음에는 직무에 대해서도 조사하셔야 돼요. 특히 현대로템은 지원 분야 자체를 방산, 철도, 플랜트로 나눠서 접수받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업은 아니라서 각각의 사업체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 반드시 자소서를 제출하기 전에 채용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부 업무를 한번 살펴보세요. 방산, 철도, 플랜트를 나눠서 직무 단위로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혹시라도 준비한 자소서가 지원하는 분야와 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시면 수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대한 지원하는 산업에 부합하게끔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제 바로 자소서 분석을 들어갈게요. 1번 문항은 귀하의 현대로템 지원 동기와 지원 직무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작성하여 주십시오를 묻고 있어요. 여기서 요청하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지원 동기, 그리고 직무 적합성. 지원 동기는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딱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첫째는 회사와 가치관이 일치해서, 둘째는 이 직무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어서, 셋째는 회사의 장점이 너무나 명확해서입니다. 이것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서술하는 방식이 어렵기도 해서 라이브 강의에서만 언급드리고 있어요. 오는 7월 15일에 무료 강의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하반기 취업 전체를 정리해드리니까 카카오톡 채널만 추가해 두셔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직무 적합성은 인성 측면이든 기술 측면이든 상관없어요. 다만 이번 문항에서도 직무 관련 경험을 묻고 있어서 내용이 중첩되지 않게 잘 선별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1번 문항에서는 인성 측면의 적합성을 드러내고 2번 문항에서 기술적인 경험담을 서술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2번 문항에서는 귀하의 입사 전 해당 직무 경험, 경력이나 교과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를 묻고 있어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는 구체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무엇을 배우거나 익혔는지 그 지식 혹은 기술 측면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이 문항의 주제가 됩니다. 제가 첨삭을 드릴 때 항상 조언을 드리는 게 있는데 자소서의 각 문항마다 주제는 반드시 한 개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면접관이 자소서를 읽었을 때 지원자가 뭘 어필하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 문항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나열하셨다면 되도록 한두 가지 경험으로 추리거나 혹은 여러 경험이 동일한 지식이나 기술로 일맥상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항은 직무 적합성을 어필하는 문항이라고 말씀드렸죠. 5문항 중 가장 중요한 문항입니다. 단순히 경험만 서술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직무에서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더한다면 훨씬 더 적합성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3번 문항에서는 현대로템에서 귀하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작성하여 주십시오 를 묻고 있어요. 유일하게 500글자죠. 왜냐하면 포부만 묻고 있는데 사실 입사 후 목표라는 건 거의 지켜지지 않거든요. 회사도 글로벌 동향에 따라서 3년 내지 5년마다 계속 경영 전략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소서에서 포부라는 건 약속이 아니라 열정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내가 5년 후, 10년 후에 무엇을 이루겠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열정이 있다는 걸 드러내야 됩니다. 그 열정 역시 허무맹랑하면 안 되겠죠. 현재의 내 수준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걸 바탕으로 입사 후 계획들을 서술하면 좋습니다. 500글자밖에 안 돼서 단기나 장기 목표 중 하나만 서술하셔도 되고요. 둘 다 담으셔도 됩니다. 근데 막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너무 쪼개면 지저분해지겠죠. 4번 문항에서는 귀하의 가장 소중한 기업,
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를 묻고 있어요. 여기서는 가장 소중하다라는 게 키워드예요. 지원자님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는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꼭 현대로템이나 직무에 연관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근데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과대포장해서 적으면 안 됩니다. 사소한 이야기라도 나에게 소중한 이유를 덧붙이면 돼요. 그걸 타인이 공감하거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요. 어떤 에피소드를 적어야 할지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이때 바로 인재상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현대로템은 3가지가 있죠. 담대한 행동력, 조직 효능감, 지속적 성장 마인드예요. 이 3가지 중 하나를 택해서 가장 부합하는 내 경험을 시간 순서대로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듯 서술하시면 좋습니다. 5번 문항에서는 귀하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라는 문항이에요. 이 문항에서 정말 황당한 강점을 많이 봤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강점을 막 자랑하신 자소서가 많았어요. 그럼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회사에 합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죠. 합격의 전제 조건은 내가 이 회사에 기여할 만한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강점이라는 것은 현대로템이나 이 직무에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어야 해요. 그냥 아무 강점이나 서술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나에게 특출난 경험이 없다면 정말 쓰기 어려운 문항이 돼요. 하지만 그동안 합격했던 분들도 정말 사소한 경험으로도 충분히 합격하셨습니다. 그러니 일상적인 소재라도 그걸 직무에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와 연결시킬 줄 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그 방법들은 라이브 강의에서만 실제 합격 자소서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카카오톡 채널 꼭 추가하셔서 무료 강의에 참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하반기 공채 시즌을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현대로템 자소서 분석을 마쳤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생산직, 기술직 자소서는 GPT로 그냥 잘 쓰는 것보다 조금 허술하더라도 현장에 딱 맞는 내용으로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7월 15일 강의에서 현장 핏을 맞추는 방법도 전수해 드릴게요. 다음에는 여러분이 자소서를 쓰실 때 미리미리 점검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빠르게 영상을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